2016 KB국민은행 바둑리그 10라운드 2경기로 인사드립니다. 김만수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후반기의 첫 라운드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마 모든 선수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임할 거기 때문에 이 첫 출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하지만 공교롭게도 이 중위권들의 대충돌이 일어났습니다. 네. 후반기 첫 경기에서 이긴 팀과 진 팀의 희비가 많이 엇갈릴 것 같습니다. 네, 올 시즌 KB리그 정말 역대급입니다. 현재 순위 어떤지와 함께 오늘의 오더 공개합니다. 네, 정관장 황진단을 제외하고는 4승 팀이 무려 6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8위, 9위도 3승이기 때문에 정말 정관장, 황진단 빼고는 모두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어려운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네, 자 10라운드 2경기는 화성시 코리오와 SK 앵크린이 맞붙습니다. 자, 일국 장고대국 민상현 선수와 박정상 선수가 만났는데요. 네, 이번 장고 오더에서 대마왕이 출전을 하지 않았어요. 네네. 가장 좀 이슈가 되는 거는 박영우 선수가 일장은 안 나갔다는 건데 네. 공교롭게도 박정상 선수에게 대전 성적이 나쁩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 때문에 살짝 피한 느낌이 있고요. 그것을 읽고 최규범 감독이 네. 틀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네, 또 박정상 선수에게 또 대전 성적이 앞서는 민상현 선수를 투입해서 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재밌는 부분입니다. 자, 오더 전략도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국 안성준 선수와 김정현 선수 아주 재밌는 경기가 펼쳐지는데 네. 그런데 상대 전적은 차이가 많이 나요. 네, 두 선수가 2장 그리고 또 같은 유형의 기사들인데 이상하게 안성준 선수가 좀 안 풀리는 느낌이죠. 네. 자, 그리고 오랜만에 속기 등판이죠. 박영훈 선수가 3국에 출전을 했는데요. 홍성지 선수를 만나게 됐네요. 네, 일단 홍성기 선수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선 대전 성적도 이 정도면 거의 호각이나 다름이 없지만 속기에선도 유독 강한 홍성지 선수라 이 박영우 선수 입장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승부 펼칠 것 같습니다. 네. 자, 4국 강승민 선수와 안조영 선수, 오지명 맞대결입니다. 네, 안주영 선수가 이제 주로 장구판에 나왔는데 오늘은 석기판으로 나왔습니다만 강승민 선수와 또 재밌는 승부가 예상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대국 이태현 선수와 이영구 선수. 상대 전적의 차이가 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상대 전적이나 지명도로 봤을 때 가장 좀 앵크린 입장에서는 좀 괴로운 오더가 됐는데 하지만 이태현 선수가 또 강하게 강한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려운 한판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5판의 경기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오더를 보고 나니까 오늘 경기 참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예상하시죠? 근데 그동안의 어떤 SK 앵크린 보였던 오더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좀 다른 어떤 재밌는 내용이 더 많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네, 후반기 첫 출발 과연 어떤 팀이 웃을 수 있을까요? 10라운드 2경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이 승부다. 2016 KB국민은행 바둑리그 SK 앵크린과 화성시 코리오의 대결입니다. 일국 장고대국 민상현 선수와 박정상 선수의 대결. 두 선수는 비슷한 기풍과 또 어떤 비슷한 유형의 또 스타일을 구사하기 때문에 오늘은 장기전에 또 장고바둑이죠. 네. 양상을 띄라 예상이 됩니다. 전략을 틀어갔기 때문에 네. 뭐니 해도 장고대국 결과가 참 중요할 것 네. 같은데요. 자, 이어지는 2국입니다. 김정현 선수와 안성준 선수 동갑내기 대결인데요. 네, 왜냐면 두 선수가 라이벌이면서 아주 강하고 빠른 바둑을 구사하는데 네. 이상하게 안성준 선수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줄은 예상을 아무도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랭킹에서는 앞서고 있지만 상대 전적에서는 김정현 선수가 앞서가고 있고요. 딱 보기에는 이 두 선수의 대국이 장고대국 같아요. 네, 일단 이 판은 SK 앵크린 입장에서는 반드시 잡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키를 쥐고 있고요. 홍성기 선수가 만약 이긴다면은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박영훈 주장과 이진영, 홍성지 네. 선수의 대결 시작됐습니다. 네, 일단 두 선수는 일단 돌을 가렸는데요. 홍성지 선수 입장에서는 7번째 경기죠. 지금 6승 2패를 거두고 있는데 100번으로 좀 4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네. 흑번으로는 2승 2패이고요. 지금 이제 홍성지 선수가 어떤 100으로서 승률이 좀 더 높은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홍성지 선수가 약간 좀 아쉬움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뭐 2년이라는 공백기가 있었나 네네. 싶을 정도로 홍성지 선수, 이영구 선수 모두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역시 예전과는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군대 가서 2년 동안 아무래도 바둑과 좀 떨어지면은 승부가 너무 멀어지는 뭐 그런 좀 흐름을 많이 보였습니다만 최근에 선수들도 2년 동안 굉장히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하기도 하고요. 또 굉장히 본인의 어떤 치열한 노력이 있는 거죠. 승부 감각이 떨어질 텐데 제대하자마자 이렇게 바로 성적 내는 것은 남모르는 본인들의 노력이 있는 겁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제 어떤 인터넷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이 아예 안 되니까 정말 2년 동안 바둑을 둘 수가 없었는데요. 최근에서는 뭐 군대에서도 바둑을 인터넷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는 환경이 많이 나아졌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개인의 노력, 의지가 중요할 텐데 역시 인류 기사들은 그런 부분에서도 남다른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박영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번 KB리그가 거의 지정자석이었었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다른 곳에서 대국을 하게 됐는데 좀 어색함은 없을까요? 근데 뭐 박영훈 선수 정도 되면 사실 감독으로서는 뭐 어느 자리에 들어가더라도 일단 기본 수준을 보여주니까요. 네. 또 박영훈 선수도 요즘 뭐 10대, 20대도 아니고요. 뭐 굉장히 많은 승부를 펼쳤기 때문에 큰 영향은 뭐 없을 겁니다. 또 최근에 이제 선수들이 훈련을 할 때 아무래도 속기바둑으로 주로 많이 합니다. 뭐 그런 거 평상시 훈련은 뭐 잘 돼 있으니까요. 자, 박영훈 선수도 이제 KB리그 100승 네. 단 3걸음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사실 말이 100승이지 좀 한 해에 10승 거두기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전에는 또 판수가 많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꾸준히 10승 이상씩 10년을 해야 되는데요. 박영훈 선수가 그만큼 꾸준하게 성적을 냈다는 부분에 난 박수를 보내야 되겠고요. 자, 지금 홍성지 선수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딱 세수 두고 그냥 장고에 빠졌는데 이 박영훈 선수가 어떤 스타일이라는 거는 뭐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전형적인 실리 후 타계형입니다. 굉장히 또 그 성향 중에서도 극단적인 성향을 갖고 있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상대들 입장에서는 박영훈 선수 같은 실리형을 상대할 때 이 두 가지 방법을 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일단은 김명훈 선수가 보여줬던 거죠. 일단 처음부터 일단 끊고 보는 겁니다. 김명훈 선수의 스타일이기도 한데요. 그냥 온 동네 끊어놓고 두면은 이제 실리를 차지할 시간이 없으니까 네. 난전으로 가는 거고요. 두 번째 작전은 어차피 상대는 이 상대에게 실리를 차지하면은 내 입장에서는 세력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력 작전으로 가는 건데 일단 홍성지 선수가 이제 지금 여기 뒀다는 것은 네. 약간 세력형을 좀 생각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벌림의 방향이 네. 이 화점 아래거든요. 그렇죠. 일단 박영 선수가 이제 지금 여기 둔 것도 거의 뭐 뻔한 거죠. 이제 3-3 들어가서 실리를 차지하는 건 뭐 거의 뻔한 건데, 일단 이런 공격형으로 좀 바꿨습니다. 네. 참고로 일단 박영훈 선수는 실리형이면서 그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박영훈 선수와 또 속도 경쟁을 펼쳐서는 지금까지 성공한 사람이 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박영훈 선수는 토끼라고 보면은 발목을 잡기 위해서는 전투를 이끌든지 아니면 갈 때까지 가더라도 거북이처럼 세력을 피든지 그런 두 가지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뭐 일단 홍성지 선수의 네. 기품 같은 경우에는 전투형보다는 좀 균형 감각이 네. 탁월한 선수라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근데 어쨌든 상대가 극단적인 성향을 띠고 있으면은 어쨌든 간에 좀 노선을 정해야 되겠죠. 약간 이도저도 아니게 되면은 실리를 따라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자, 박영훈 선수와 홍성지 선수의 3국입니다. 두 네. 선수 모두 30대 네. 기사가 됐고요. 박영훈 선수보다는 뭐 아무래도 홍성지 선수가 좀 성적이 약간 조금 덜 내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천재형의 기사로이고요. 네. 또 수익기 속도라든지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또 군대 갔다 온 다음에 판을 보는 그런 넓은 시야가 더 생긴 것 같아요. 네, 더 강해져서 돌아왔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뭐 맥심 커피배에서 제대하자마자 일단 군대에 있는 기간 안에서 성적을 냈죠. 그게 쉽지 않은 케이스입니다. 8월 랭킹 4위와 15위 좀 차이는 납니다만 네. 상대 전적은 이 정도면 팽팽하다고 봐야겠죠. 네. 그러니까 박영우 선수가 결코 쉽지 않은 상대죠. 예를 들면은 지금 박영우 선수가 이 박정상 선수를 제외하고는 다 대전 성적이 좋은데 그 중에서 가장 빡빡한 상대가 홍성지 선수예요. 그러니까 내심 홍성지 선수만 안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현재 박영훈 선수 KB리그 97승을 차지하고 네. 있습니다. KB리그에서는 박영우 선수가 뭐 승리를 거두었지만 이 석기 시합은 여러 차례 대결을 했고요. 일단은 뭐 박영우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은 꾸준함인데 흑과 백의 승률에서도 그 편차가 심하지 않습니다. 네. 반면에 홍성지 선수는 아무래도 그런 편차가 있다는 점에서 이 세계 타이틀을 획득한 기사들은 흑백의 편차가 거의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기사들은 아무래도 흑백의 편차가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박영 선수가 어떤 인류로서 조건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SK 앵그린 네. 주장 박영훈 선수 얼마 전에 장고대국에서 연승이 끊겼는데요. 네. 그리고 난 이후에도 장고대국에 출전을 했었거든요. 네. 박영우 선수 입장에서는 뭐 한 번 졌다고 슬럼프에 빠지고 이제 그런 정도 레벨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정말 박정상 선수가 들어올 거다 이런 예상을 하고서 일단 일부러 일단 속기 바두고 나왔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SK 앵커링 입장에서는 오더가 좀 풀린 느낌이 조금 있어요. 그렇지만 화성시 코리오가 전력이 탄탄하다는 것은 오더로서는 어떻게 보면 약간 한 방 맞았다고 볼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SK 앵커링이 유리하냐?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전반기를 6승 1패와 6승 2패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역시 홍성지 선수는 좀 공격적으로 포인트를 맞추고 있습니다. 이 백이 여기 뛰자 흑이 다가왔는데요. 바로 손을 뺐죠. 실리형 다운, 타겟에 능한 박영우 선수 다운 그런 수법인데, 역시 돌이 위로 갑니다. 네. 여기 한 방 맞고 견뎌낼 수 있겠냐라는 부분이 되겠죠. 이제는 백도 도망가야 할 것 같거든요. 어떨까요? 네, 도망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뛰면은 가장 무난하죠. 근데 이제 보통 이런 데서 박영훈 선수가 좀 상식대로 두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네. 물론 이제 바둑은 이제 정수로 둔다면 뛰는 게 뭐 100% 맞는데, 항상 뭐 이세돌 구단, 이창호 구단, 뭐 최찬원 구단 이런 인류들의 바둑을 보면 항상 뻔한 장면에서 자기 기풍이 나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수들이 네. 많이 나오죠. 또 실제로 여기서 생각을 또 많이 하고요. 생각할 때는 항상 그냥 이렇게 두는 법은 좀 드물더라고요. 자, 어디죠? 네, 그래도 여기서 어쩔 수 없나요? 일단은 중앙 한 칸입니다. 네. 일단 뭐 여긴 얻어 맞는 순간 이게 물론 잡힐 돌은 아닙니다만 갇히게 되면은 이후의 전투에 힘을 쓸 수가 없으니까 뭐 대단히 중요한 요청입니다. 자, 또 하나는 이렇게 띄워놓으면 나중에 나와 끊는 약점을 노릴 수가 있어서 여기가 살려고 나갈 때 3-3을 두게 되면은 이거는 뭐 흑이 상당히 좀 고달픈 장면입니다. 자, 아마 백의 흑의 다음 수가 굉장히 또 재미가 있겠네요. 박영 선수의 어떤 좀 스피드는 처음부터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역시 지켜두네요. 침착하게. 네. 한 칸. 일단 뭐 오늘 이 바둑은 홍성지 선수가 천천히 뒤를 따라가다가 한 방을 어떻게 터뜨리느냐 뭐 그런 부분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사실 두 선수의 바둑에서는 미세한 바둑들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장면은 이제 박영우 선수가 좀 의도적으로 미세하게 가는 경우들이 원래 좀 많죠. 또 계산이 워낙 능하기 때문에 딱 이길 만큼만 안전하게 이기는 경우들이 좀 많아서 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경우도 좀 많습니다. 근데 홍성지 선수도 아까 뭐 말씀하셨다시피 균형 감각을 또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의외로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자, 이제 여기서가 어떤 또 분수령인데 일단 흑이 쫓아왔기 때문에 흑은 노림이 이런 데가 있습니다. 또 공격을 노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안전하게 둔다면 하나 지켜두는 건데 이런 공배를 두는 것이 이제 박영우 선수에게는 조금 탐탁지 않은 그런 선택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뭔가 약간 더 집을 챙기면서 가고 있네요. 자, 지금 일단은 지키질 않고요. 자, 이쪽을 차렷을 했고, 자, 이것도 이제 의미심장한 수입니다. 자, 바로 공격을 가진 않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서 그 다음에 들어간다면은 자연스럽게 양곳마로 공격할 수가 있어서요. 일단 모양을 펼쳐 놓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백이 들어가면은 흑이 실리로 전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요. 백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된다면 전형적인 이제 실리와 세력의 대결이 되는데 이쪽에 들어가면은 아무리 박영우 선수라고 해도 이 타겟 난이도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원래 이 타겟이라는 것은 단곳만은 타겟 쪽이 훨씬 유리한데요. 양곳마가 되면 공격 쪽이 유리합니다. 그럼 좀 약간 백의 입장에 접어두고 두는 형태인데, 그래도 이쪽으로 갑니다. 지금 이제 초반이긴 한데 어떤 틀을 짜는 과정이라 이 고수들은 이 한 칸 차이로 섬세하게 어떤 구상을 합니다. 네. 우변에서도 홍성지 선수가 네. 한번 보여줬고요. 여기냐, 이제 여기냐. 이쪽을 두면은 어차피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여기를 어차피 들어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강도가 굉장히 세집니다. 네. 반면에 이쪽을 두게 되면은 약간의 약점이 생기고요. 이쪽을 두면은 이쪽 간격이 넓어지니까 흑을 백을 더 끌어들일 수가 있습니다. 자, 한 줄 차이인데 민감하네요. 네. 세 칸으로 벌리네요. 자, 이건 정말 공격을 위한 어차피 일로 무조건 들어온다 보는 겁니다. 실제로 손을 빼면은 이거는 너무 커지죠. 이 안에서 사이기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무조건 들어와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들어왔을 때 대비하면은 여기 있는 것보다는 이쪽이 더 낫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장면입니다. 우측에도 백돌이 떠 있기 때문에 네. 어디로 들어가야 할지 정말 어렵네요. 네. 책에는 보통 여기를 두라고 나오죠. 그래서 뭐 이쪽을 두면은 이런 식으로 모양을 하라고 나옵니다. 네. 네, 뭐 비슷한 곳으로 가네요. 이 수도 자주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좀 깊어 보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수가 참 어려운 게 이제 이쪽을 백이 일부러 이렇게 둔 거죠. 집을 지으라고 하는 게 여기에 들어가는 수가 남아 있으니까 이쪽에 침입이 남아 있어서 이쪽에 집을 줘도 상관이 없다는 얘긴데요. 만약에 이게 안으로 좁혀져 있다라고 하면은 아마 이렇게 안 뒀을 겁니다. 자, 지금 아마 홍성지 선수가 남은 시간을 모두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여기서 공격을 어떻게 하느냐. 이쪽으로 가면은 백은 안쪽으로 들어가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둬서 모양을 만들어 가는데 백이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쪽에 돌 3개를 노리고 간다라고 봐야 됩니다. 흑이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쪽에 두게 되면은 네,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거는 공격이 약간 듣기가 어렵습니다. 네. 맛보기성인 것 네. 같은데. 그래서 뭐 좀 완전 세게 둔다면은 이제 이런 게 이제 어떤 상대를 손을 못 빼게 하는 스타일이죠. 네.
일단은 받아두네요. 네. 선택은 아래쪽이었습니다. 유인책이죠. 상대가 박영우 선수가 이렇게 둘 리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양쪽에 다 집이 되니까 실리에 민감한 박영훈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안으로 들어올 거다. 그럼 그 들어오는 돌을 기다려서 상대를 덮어 씌우겠다는 그런 의도로 보여집니다. 자, 백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형의 맥은 여기로 두는 건데요. 네. 이쪽으로 두면은 일단은 흑이 선수가 되니까 그 공격을 좀 세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선수가 네, 거긴 선수가 되고요. 되죠. 네. 자, 다음 수가 백도 선택을 해야 되죠. 안으로 파고드냐, 바깥으로 나가느냐. 자, 박영은 선수 네. 들어가나요? 그렇다면 바로 또 급전이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좀 굉장히 아무리 타개가 능해도 왜냐면 지금 이쪽에 한 방 이렇게 두는 순간 씌우는 수가 성공이에요. 나갈 수가 공세가 없어요. 된 거죠. 네. 게다가 여기까지 엮여 있었고 이것도 절반 선수다 보니까 이 안에서 산다는 것은 박영우 선수 입장에서도 굉장히 떨릴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뭐 짧은 시간 안에 수가 보이진 않겠지만 약간 자, 배짱 싸움이 되겠죠? 들어갑니다. 네. 뭐 박영우 선수 입장에서는 뭐 이런 거 내가 한두 번 살려보나 뭐 이런 느낌일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본인이 가장 뭐 선호하는 스스로를 좀 위태롭게 만들면서 그거를 좀 빠져나가는 약간 수학 문제 풀듯이 두는 스타일이죠. 자, 여기서 일단 흑은 제 일감은 좀 늘어놓고 씌우던지 뭐 이렇게 공격하는 게 제 일감인데요.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흑의 입장에서도 우변이 모두 연결이 되는 순간 이 석점이 좀 위태로워집니다. 약간은. 네, 그러니까 공격을 할 때 그런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이런 돌을 봤을 때 어떤 고수 하수의 어떤 생각법이 좀 다르죠. 고수들은 공격하는 입장에서도 내 돌이 좀 약한 게 있나 없나 이거를 먼저 확인을 하고 가는데 하수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면 잡을까? 네, 그 궁리를 먼저 하죠. 자, 여기서 어렵습니다. 아마 홍성기 선수가 여기일 것 같지는 않은데요. 있는 것은 오히려 이제 이쪽에 젖혀놓은 게 그다지 득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30초 하나, 뭔가 반발이 될 것 넷. 같은데요. 5, 6, 7. 있습니까? 이 정도의 모양 형태라면 공격을 네. 갈 법도 한데 네. 하변에서부터 계속 꾹꾹 다 받아두네요. 네. 일단은 지금 보시면 여기까지는 아무래도 흑의 집이라고 좀 가정을 좀 해야 될 텐데 약 35집 정도 됩니다. 이쪽이 뭐 대략 10집이라 하면 45집 정도. 백의 집은 이쪽이 대략 25집, 이제 30집. 변의 모양도 10집 대략 보면은 40집 정도죠. 그러니까 여기가 어떤 대가 없이 깨지면은 전형적인 박영훈 바둑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흑도 뭔가 그래서 좀 세게 두지 않을까 예상은 했는데요. 이 속기 바둑에서는 언제나 한 번에 훅 날아갈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타개할 때는 한 번 실수를 하면은 복구가 되질 않아요. 돌이킬 수가 없죠. 네. 공격은 뭐 내가 돌을 뭐 잘 못했거나 공격을 못했거나 뭐 실패를 하더라도 내가 마이너스 될 일은 없습니다. 근데 타개는 뭐 실수하는 순간 돌이 잡히니까 바로 타격을 입게 되죠. 그래서 이제 타개할 때 좀 더 신중하게 둬야 됩니다.
참고로 이 타계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잡고 살려고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은 그냥 이렇게 안전하게 두면은 이제 이걸로 만족을 해야 되는데 이왕 사는 거 이렇게 잡고 살자 이런 식으로 두는 경우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100초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일단 이 한 점은 이제 패석이 되죠. 패석이라는 항상 이 다 살아있는 돌에 딱 붙어 있는 돌들이 기본적으로 패석이에요. 이 돌은 사고자 이렇게 두게 되면은 네, 돌이 무거워져서 좋은 형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버리는 게 일반적이고 좀 탄력 있게 둔다면은 패 형태를 만드는데 아마도 둘 중에 하나 고민을 하는 것 30초.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네, 마지막까지 좀 머뭇거렸던 네. 것 같은데요. 이 형태는 지금 이제 백이 좀 노림을 노골적으로 가져간 성격이 있어요. 건너붙이는 맛이 여기를 있는 그냥 건가요? 노골적으로 노리고 있는 겁니다. 이쪽에 돌이 있어야지 뒤로 이렇게 덮어서 상대를 압박을 할 수가 있죠. 근데 항상 돌이 밑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30초. 상대도 하나, 위쪽으로 가니까 돌이 셋, 엷어질 수가 있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이 건너붙임을 좀 방지했다고 봐야죠. 백도 약점이 있으니까 받아줘야 네. 할 것 같아요. 백도 네, 이쪽을 받아주는 거는 여전히 여기를 두게 되면 똑같이 이수가 생깁니다. 네. 근데 박영우 선수 입장에서 이제 늘 수도 있고, 뭐 좀 더 이제 이런 식으로 둘 수도 있고요. 근데 박영우 선수는 원래 이런 데서 뭐 상대의 노림을 바로 노리진 30초. 않아갖고 하나, 편하게 둘 둘. 수도 있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자, 오히려 우상 쪽으로 네. 물어봅니다. 응수타진이네요. 상대에게 맡기는 어떤 수법인데요. 우선은 여기는 이제 어느 쪽으로 지킬래라는 걸 묻고 있습니다. 이쪽을 두게 되면은 여기를 받았는데요. 나중에 3-3에 들어가면은 차단을 할 때 여기 돌이 있으면은 네, 이렇게 한 번에 살 수가 있습니다. 실은 이런 형태 때문에 흙이 한 칸으로 두는 것이 30초. 이제 하나, 보통 쌍립으로 둘. 두죠. 셋, 흙도 네. 당장 받아야 되는 다섯. 건가요? 공격을 해야 되니까요. 아주 절묘한 시점의 응수타진이에요. 다른 때 두면 여기에 둘 리가 없는데 네. 이쪽을 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공격을 좀 가지 않습니까? 그럼 백이 이렇게 뚫어서 잡게 되면 공격이 안 되니까 어떤 체면상 여기를 좀 받게 됩니다.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열. 104번 남았습니다. 한 번의 응수타진 네. 이후에는 시간을 하나 사용합니다. 네. 일단 수의 난이도 자체는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요. 백은 일단 이 타겟이 조심해야 돼요. 약간의 잘못도 이 타겟을 할 때는 바로 손실로 이어지니까 상대가 공격해 올 때 더 신중해져야 됩니다. 뭐 이것저것 생각할 게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인류들 수준에서 보면은 30초. 타겟보다는 하나, 공격이 둘, 훨씬 더 어렵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네. 이쪽은 일단 여러 가지인데 일단 이쪽 여기 건너붙이는 것과 네. 예, 이쪽을 잘라 나가는 거 두 가지를 좀 같이 노리고 있습니다. 흙도 붙여서 받는다면 양쪽의 보강은 다 되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네. 근데 이런 유의 수는 대체로 흙이 두면서도 좀 30초. 굉장히 좀 허탈해하는 둘, 수 중에 하나예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왜냐하면 이렇게 받아주는 것 자체가 네. 상대의 의도대로 이제 받아주는 꼴이라 그래서 어떤 형태든 반발을 하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그냥 받아주다 보면 공격할 타이밍을 놓치게 될 수도 네. 있는 건가요? 일단 돌이라는 게 좀 묘해서 이 돌이 2선으로 흘러가면은 한 번 두게 되면 계속 두게 돼요. 아마 지금 이 형태도 뭐 약간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이런 식이 2선을 두게 되면 공격하고는 거리가 먼 진행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어, 103번 네. 남았습니다. 여기서 한 번을 사용을 하나요? 네.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사실 뭐 여기는 무조건 두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네. 왜냐면 이렇게 두면 전체가 다 잡히니까 박영훈 선수라면은 뭐 당연히 두지 않을까 했는데 귀중한 초읽기 한 번을 사용을 했습니다. 우상을 입구자로 들여다봤던 것처럼 네. 다른 음수타진을 좀 더 보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제 3-3 들어가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30초. 이렇게 하나, 둬서 이렇게 해놓고 손을 빼거나 셋, 일부러 죽이는 넷, 형태죠. 다섯, 근데 쉽지 여섯, 않을 것 같아요. 일곱, 여덟, 아홉. 자, 네. 결국 받기는 받았습니다만. 약간 고민하다가 네. 네. 그냥 연결로 네. 보여지거든요. 근데 참고로 이 바둑은 이 타개를 할 때는 일단 이렇게 잘 견뎌야 됩니다. 그러다 이제 상대가 이제 공격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해서 손을 뺄 때 네. 그때 전환이 되는데요. 그런데 자. 왜 막지를 않았을까요? 이쪽이요. 네. 30초. 하나, 글쎄요. 둘, 셋, 넷, 약간 다섯. 장단점이 있어요. 여섯, 네. 일곱. 일단 흑이 다음 수를 볼까요? 여덟, 아홉. 네. 여기를 뺏기면은 여기까지 선수가 되죠. 이 자리도 그래서 아프거든요. 네, 형이 좀 무너져요. 근데 대신에 네. 선수를 백이 잡게 되죠. 찝히는 게 있는데도 다른 곳으로 손을 네. 돌릴 수가 있군요. 일단 뭐 한 점이 잡힌다고 크게 당하는 건 아니니까 네. 네, 뭔가 선수를 정말 잡고 싶어서 일부러 둔 것 같습니다. 네, 어디를 두려고 한 걸까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일단 뭐 잽싸게 양쪽을 다 보완을 해놓고 네. 오히려 박영훈 선수가 상대를 좀 멀찍이 포위하는 수도를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프로들의 바둑에서 가장 좀 싫어하는 행마가 이런 행마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냥 단순한 연결도 그렇지만 요 자리에 자동으로 호구자리 급소를 30초. 가 있는 하나, 형태라 네. 상대에게 약간의 좀 넷, 굴복감을 다섯, 강요하고 있습니다. 여섯. 뭐 그런 형태라면 일곱, 우변 쪽에서 여덟, 백도 이미 좀 아홉. 나왔던 걸로 네.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홍성리 선수가 근데 박영우 선수는 그런 모양을 참는데 네. 홍성리 선수는 못 참습니다. 파고 들어옵니다. 네. 연결을 한다면 네. 그 다음이 또 있는 건가요? 이쪽을 두게 되면은 글쎄요. 일단 붙여서 둬서 뭐 이런 식으로 30초. 하나, 아예 잡으면서 해결하려고 셋. 하겠죠. 넷, 예. 다섯, 역시 이거는 여섯, 이렇게는 차면 못 둔다. 네. 여덟, 아홉. 이 바둑은 공격과 타개의 급소자리를 네. 찾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쯤 되면 국가대표팀에서는 누가 더 좀 활발해 보인다, 기분 좋아 보인다라는 결론이 나왔을까요? 네. 국가대표팀에서 하필 이럴 때 물어보냐 할 것 같습니다. 김만수 위원이 보기엔 어떠세요? 글쎄요. 좀 전반기에 네. 국가대표팀과 하나. 많은 다툼이 해설진간에 있었는데 네. 넷, 다섯. 지금은 뭐 너무 곤란합니다. 네. 자, 말을 아끼시는군요. 네. 자, 박영훈 선수와 홍성지 선수 우변에서 많은 진행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공격과 타개의 결과 어떨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SK엔크린과 화성시코리오, 화성시코리오와 SK엔크린의 10라운드 2경기입니다. 중앙에 자리 잡고 있는 박영훈 선수와 홍성지 선수의 대결인데요. 여섯, 네. 일곱, 여덟, 일단 서로 백이 일단 피해 갔습니다. 홍성지 선수가 이쪽을 바로 뚫고 갔는데요. 네. 맞받아치지 않고 이제 피해 갔습니다. 도망은 가고 있는데 네. 왠지 좀 뜯기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사실 백이 이게 그냥 잡힌다면은 좀 억울하겠습니다. 원래 이게 굳이 안 잡혀도 충분히 타개할 수 있는 돌인데, 자 이제 흑은 여기를 뚫리기에는 좀 30초. 아픔이 있죠. 하나, 이쪽을 두고 둘, 여기 뚫리면 막을 셋. 수가 없죠. 네. 네, 그러니까 흑은 일단 다섯, 받아줄 여섯, 텐데 일곱, 이때 이 돌이 과연 여덟, 어떻게 아홉, 될지요. 자, 입구자로 네, 좌측까지 생각을 하면서 네. 고려를 하면서 받았습니다. 네. 굉장히 좀 수비적인 수네요. 네. 자, 여기서 백이 과연 좀 빠져나올 수 있느냐. 네. 없다면 버려야 되는데 약간 아쉽죠? 한 점까지 살리기는 좀 떨리는데요. 네, 그런 부분이 하나, 있는데 둘, 다만 흑도 어딘가에 뭔가 넷, 약점은 좀 남아 있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막아서. 네. 자, 이거는 지금 다음 수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수밖에 어. 없거든요. 네. 자, 국가대표팀에서 승부 예측이 나왔는데요. 네. 주도권을 잡은 국면이라고 합니다. 네. 보통 근데 박영훈 선수 바둑은 항상 좀 이런 식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뭐라고 그거는 맞는 말인데 네. 네. 박영훈 선수가 항상 이런 식으로 타계로 계속 가니까 주도권을 좀 내주고 가는 형태들이 많죠. 지금 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할 것 네네. 같거든요. 어떻게 지금 보면 역습을 박영훈 갔어요. 선수의 네, 승부수예요. 그렇습니다. 셋, 지금 이렇게 네. 이걸 살려갔다는 다섯. 것은 네. 여섯, 또 완전치 않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재미난 싸움 이어집니다. 보통 박영선 선수가 이렇게 역습을 하는 경우가 좀 드물거든요. 평소 좀 도망다니는 스타일의 어떤 기사가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달려들면은 뭔가 불안하죠. 근데 흑은 백은 지금 이쪽을 두면은 이 돌을 잡을 수가 있어요. 30초. 네, 일단 끊어지는 하나, 형태가 되고요. 둘, 셋, 이쪽을 둬도 네. 끊어지게 되면 둘 중에 다섯, 하나는 잡히는 여섯, 모양이니까 네. 여기에 노림이 일곱, 있습니다. 여덟, 받기는 해야 할 예. 텐데 한 점을 끌고 나와서 받는군요. 그런데 이수도 딱 강수네요. 네, 어렵습니다. 뭐가 뭔지 네.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박영은 선수와 홍성지 선수의 매치가 결정이 네. 됐을 때 좀 끝내기 승부를 보는 네. 그런 바둑을 예상을 했었거든요. 네. 하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두 선수가 그러니까 누구나 다 박영우 선수하고 두면서 하나, 끝내기 승부로 의도적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셋, 그러니까 넷, 두면서 미세해지는데 그러니까 홍성기 여섯, 선수가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네. 여덟, 아홉, 열, 102번 네. 남았습니다. 일단 백이 좀 더 급하죠. 왜냐면 약한 돌이 하나, 둘, 세 개인데 흑은 이제 두 개이죠. 근데 여기에다가 기존에 원래 이쪽이 다 흑의 돌이 많았던 지점이라 어떤 배석의 이점도 흑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백으로서는 난이도가 상당히 좀 여기 살려나가는 바람에 난이도가 좀 높아졌습니다. 30초. 정리할 하나, 부분들이 둘, 참 네. 많아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일단 뭐 제 덩치가 크니까 여기부터 뭐 살려 나가야 되겠죠. 또 하나는 여기가 안정이 되면은 백의 입장에서도 끊어가는 수가 항상 있습니다. 이쪽에 두면 돌이 이제 끊어지니까 끊어지면 흑도 얘기가 달라지죠. 네. 네, 지금 뭐 초난전입니다. 자, 이게 난전이 됐을 때 판을 좀 더 벌리기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 게 낫습니다.
자, 이 붙인 수는 일단은 여기와 늘었을 때 이쪽을 제압하는 혹은 뭐 늘어서 두는 이런 걸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만약 늘어서 뒀는데 막혀서 바로 잡히면 이거는 뭐 너무 괴롭습니다. 일단 뭐 박영훈 선수도 중앙 한 30초. 점을 단수 네. 치면서 끌고 나왔기 둘, 때문에 이 석점을 셋, 내어줄 수는 없을 넷, 것 같거든요. 네. 다섯, 지금 분위기로 느는 거는 일곱, 바로 안 되네요. 여덟, 아, 안 되나요? 이제 축이 안 돼요. 열. 100 마지막 한 번 나왔습니다. 아, 위기인데요. 어느덧 초읽기 마지막입니다. 네. 일단 뭐 이게 한 방에 날아갔을 때 뭐 살 수 있는 모양이 아예 안 나오죠. 왠지 분위기상은 아까 45대 55였는데 지금 좀 더 벌어졌을 수도 있을 네. 것 같아요. 백이 만약 잡힌다면 여기서 별 다는 수가 없다면 이거는 좀 확실한 마지막. 무리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괴롭네요. 아홉. 네. 야, 이건 좀 의도된 수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강수네요. 아, 이것도 가능한 네. 건가요? 뭐 굉장한 외줄 타기입니다. 일단 끼워서 둔다면 네. 연결이 되는 건가요? 연결이 일단 안 되죠. 네. 네. 차단이거든요. 네. 글쎄요. 지금 설마 버리겠다는 건 아닐 테고 둘, 셋, 좀 진행을 봐야겠습니다.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흙도 두어가진 네. 않았습니다. 흑의 입장에서는 조금 여유가 있죠. 뭘 잡아도 유리하니까요. 네. 멸기 때문에 네. 무언가 하나는 잡힐 것 같거든요. 네. 일단 흑은 이렇게 두는 형태는 가장 좋은 모양입니다. 좀 백이 뭐 꼼짝없이 잡혀갖고 네. 뭐 이쪽에 집이 그렇게 크게 날 리가 없죠. 아까처럼 귀의 맛도 없는 거겠죠? 네, 지금은 마지막. 없죠. 하나, 둘, 그렇다고 이제 셋, 이쪽을 돌린 거는 넷, 있는 순간 다섯, 괴로우니까 백은 여기밖에 여섯, 없는데요. 일곱, 여덟. 아, 출기 네, 네, 마지막이에요? 둬야죠. 네네. 여기밖에 없는데 이제 끊기면은 이 형태가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네. 네. 네, 이거는 지금 박영훈 선수가 상당히 위기입니다. 그동안 1분 초읽기에 익숙했던 박영훈 선수에게 40초 초읽기란 짧게 느껴질 것 같아요. 마지막. 네, 그럴 수 하나, 있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일단 뭐 빵 따윈 아홉. 주면 안 되죠? 일단 나와야 돼요. 지금 박영훈 선수가 이제 마땅한 수가 안 보이는 겁니다. 네, 단수를 친다면 이것도 역시 제압을 당하기는 네. 하고요. 지금은 의도치 않은 사석 작전입니다. 사석 작전으로 봐야 하나요? 네. 네, 차이는 조금 더 벌어졌습니다. 10%를 홍성지 선수가 더 끌고 왔네요. 네. 이제 근데 백은 이제 불행 중 다행으로 이쪽에 이제 거대한 벽이 생겨서 네, 네, 흑의 입장에서는 이쪽에 그냥 통째로 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쪽에 들어와야 되니까 네, 일단은 흑은 확정가의 위력. 네. 백은 큰 모양을 가져가니까 그래도 마지막 후반을 노려볼 수가 하나. 있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슬아슬하네요. 네, 지금 이 형태 이제 50집 이쪽이 좀 약간 꺾여져서 이제 30집 정도 되면은 흑은 일단 80집을 가지고 가는 거라 백이 이쪽을 차지했을 때 네, 70집 이상을 만들어야 돼요, 일단. 일단 백으로서는 좀 험난하긴 하겠습니다. 우측에서 홍성지 하나, 선수의 공격이었다면 네. 좌측에서는 또 박영훈 선수의 공격을 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섯, 근데 일곱, 박영훈 선수는 여덟, 공격형 기사가 아홉. 아니잖아요. 공격하게 만들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것만으로도 대성공인데. 네, 네. 확실히 홍성지 선수가 포인트를 많이 따냈습니다. 네. 뭐
그래도 박영훈 선수도 화내면 무서운 선수거든요. 뭐 공격을 잘 안 할 뿐이지 약하다는 네. 건 아니죠. 네. 근데 이런 바둑이 그냥 30초. 하나, 이 허무하게 끝나진 않아요. 넷, 다섯, 또 여섯, 워낙 지금 중요한 네. 길목에 있기 때문에 네. 아홉, 차이가 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물고 늘어져야겠죠. 네. 근데 바둑 자체가 꼭 그렇게 백이 아주 나쁘진 않습니다. 이 확정가 80집이 역시 세서 그런데 네. 여기 이제 기본가로만 나면은 백도 얼추 뭐 그 정도 나니까요.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형태가 돼서 그러다 이쪽에 중앙에 벽이 있어서 만만치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 백이 이렇게 둬서 하나, 틀어막게 되면은 둘, 이쪽까지 집이 생기니까요. 넷, 다섯, 뭐 백이 뭐 여섯, 절망적인 바둑은 아닙니다. 일곱, 여덟, 아홉. 오히려 이런 바둑이 두다 보면은 역전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백이 좀 계속 여기를 좀 미리 해놨으면 하는 후회는 많이 남겠네요. 마지막 네. 하나, 좀 둘, 아까 했으면 넷, 무조건 일로 넷, 둘 수밖에 없어서 다섯, 사는 수가 남는데 여섯, 지금은 일곱, 여기 가도 여덟, 사는 수가 남진 아홉. 않습니다. 일단 흙도 약간 제약이 있는 것은 이런 바둑은 흙이 패가 되면 안 돼요. 뭐 지금 공장이 살겠다는 패감이 워낙 많죠. 여기 들어가는 네. 순간. 그러니까 패는 무조건 백승입니다. 그런 걸 유도하면서 공격을 하는 네네. 방법이 좋은 방법이겠군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백 흙도 약간 고민이 있는 게 하나, 이게 둘, 통째로 들어가서 살면은 물론 나쁘진 넷, 않은데 위험률이 다섯, 높고요. 여섯, 이게 슬슬 일곱, 들어가면은 여덟, 아홉. 네, 여기 통째로 살립니까? 네, 그곳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네. 얘기군요. 정말 뭐 깜짝 놀랄 수네요. 보통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문데요. 네, 조금 더 네. 백이 이렇게 둘 리가 없기 때문에 이건 보통 이제 나중에 노리는데 이게 시작하자마자 이쪽을 둡니다. 우측에선 이제 끝나고 좌측으로 네. 넘어갈 거라고 봤는데 네. 마지막 홍성재 하나, 선수는 더 밀어붙이군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기선을 여덟, 기회를 잡았을 때 여기서 확실하게 승리를 거머쥐겠다는 건데 또 이런 게 역전의 빌미를 제공하기도 하죠. 보시면 여기도 약간 묘한 게 여기 괜히 돌이 와서 이쪽이 없을 때는 단수로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쪽이 이렇게 되니까요. 네. 근데 지금은 붙이면은 일로 뒀을 때 요석이 이어가면은 이게 살아납니다. 여기를 둬도 찝어도 안 안 되죠. 되는군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흙으로서는 굉장한 모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회가 왔을 때 네. 끝내버리려고 하는 홍성재 선수. 뭐 유리한 사람이 더 네. 그래서 예전에는 전통적으로는 마지막 유리하면 편안하게 돌아 안정감 있게 돌아오고 했는데 속기 바둑에서는 다섯, 그런 경우에 여섯, 역전패가 좀 많이 나와요. 여덟, 아홉.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들이 또 시간에 압박을 당하고 초읽기 바둑에서는 당연히 누구나 실수가 나오다 보니까 역시 기회를 잡았을 때 한 번에 끝내야 된다. 이쪽이 오히려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어떤 전통적인 그런 배구 방식은 아니긴 하죠. 자, 대마를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네. 되는 건가요? 일단 뭐 백도 뭐 살려 나와야 되겠죠. 뭐 일단 이쪽이 막히면 안 되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일단 뭐 박영훈 선수도 차단할 생각인가요? 설마요. 네. 그건 아니겠죠? 글쎄요. 보통은 이제 호구를 치는데 네. 차단하는 경우는 일단 이쪽이 듣게 되고서 이 흙이 백이 먼저 백은 갇혀 있고 흙은 막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피하는 게 보통 상책입니다. 네. 설마 끝나요? 네. 설마. 네, 요즘에는 그런 일들 워낙 많이 벌어져서. 자, 박영훈 선수 네. 화를 냅니까? 마지막 하나, 둘, 셋, 네. 지금까지는 극단적인 상황은 항상 여섯. 오, 어, 끊어갑니다. 네. 일단 박영훈 선수도 승부수를 네. 던졌습니다. 자, 버럭 화를 냈는데요. 네. 야, 이건 제가 뭐 그동안 박영훈 선수 바둑을 정말 뭐 몇십 년을 봤는데 10년, 네. 20년을 봤는데 이런 모습은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장면인 것 같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그만큼 판을 네. 좀 비관적으로 다섯, 보일 수도 있는 여섯. 거죠. 일곱, 특히나 뭐 여덟. 네. 집에 더 민감한 선수이기 네. 때문에 세 그럴 번 수가 있죠. 남았습니다. 자, 홍성지 선수는 아직 출기 3번의 여유가 있습니다. 네. 이 박영훈 선수가 돌을 이렇게 먼저 끊었다는 거는 정말 박영훈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일입니다. 보통 상대가 먼저 끊은 돌을 끊어와서 그거를 뭐 받아치는 일인데 이렇게 주도적으로 먼저 끊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거든요. (30초) 하나, 둘, 셋, 이제 흙은 네. 맞받아치는 방법이 다섯, 있고 일단 여섯, 한번 피해가는 방법이 일곱. 있어요. 여덟. 피해가도 네. 자, 요거까지는 되는데 네. 여기까지 선수가 되죠.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지금에서 한 점을 다시 움직일 수 있겠죠? 네. 근데 박영훈 선수 생각은 이렇게 돼서 수상전이 벌어지면 네. 백이 무조건 수가 더 많다. 뭐 이런 지금 의사예요. 그러니까 흙이 알아서 이거를 좀 꼬랑지 내려라 그 얘기입니다. 알아서 도망을 가라. 그럼 네. 편하게 요거 잡고 수습을 하겠다라는 거죠. 30초. 이 모양이 되면 하나, 흙은 여기를 못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순간 네. 양곤마가 되니까 다섯, 이거는 흙이 너무 여섯. 위험합니다. 일곱, 여덟, 아홉. 네. 뭐 유리한 홍성지 선수 입장에서는 모험을 피했습니다. 또 하나는 백은 여기가 노림인데요. 흙은 씌워서 잡으러 가는 게 노림이에요. 이쪽으로. 이것도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늘어서 두게 되면 수상전인데 네. 이번에는 반대로 뒷수가 흙이 많으니까 마지막 백의 하나, 입장에서는 부담이 많이 둘. 갑니다. 셋, 넷, 그러면 한 번 더 다섯, 여섯, 지금 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여덟, 아홉. 네, 일단 먼저 결행합니다. 이 수는 뭐 지금 당장 뭐 둔다기보다는 약간 시간 연장책의 느낌이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를 이게 되냐인데 네. 흙은 뭐 항상 여기 뒀을 때 백이 답답하죠. 백이 30초. 난이도가 높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 네. 받지를 않는군요. 네. 근데 뭐 속기바둑만이 보여줄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지금 서로 떨린 것 예상치 같습니다. 못했던 네. 바둑이 그려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공격이 능한 홍성진은 여기 씌웠을 때 타개가 눈에 잘 안 보이고 타개가 능한 박영호는 잡는 게 잘 안 보이고 서로 이상하게 지금 절묘하게 피해가는 마지막 형태가 되고 하나. 있습니다. 둘, 셋,
자, 그럼 네. 백은 일단 이게 다섯, 반 선수죠. 여섯, 네, 이어가면 다 연결입니다. 여덟, 왠지 이거는 백이 일단 풀렸는데요. 요석이 일단 잡히면 네. 백은 이제 마음껏 흙을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흙의 집은 80집 정도가 확정된 네. 거죠. 그렇죠. 뭐 흙이 뭐 집이 뭐 깨진 건 없습니다. 만약에 공격을 통해 좌변과 네. 상변의 집을 다 지키게 된다면 그 백집은 어느 정도가 마지막 형성이 되는 건가요? 그거는 백승이에요. 왜냐하면 셋, 한 줄이 이제 19 넷, 줄이죠. 네. 다섯, 그럼 요 세 개가 대략 이어지면 여덟, 최소 50집 아닙니까? 네. 여기는 20집이 넘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모두 집이 되면은 이건 뭐 무조건 백승입니다. 네. 그럼 중앙뿐만이 아니라 좌변에 네. 깨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데요. 그렇죠. 여기를 깨든지 귀를 들어가든지 예. 이게 통째로 집이 되는 것은 뭐 흙도 장담할 수 없는 지금 선택입니다. 중앙에 아직 한 집도 나 있지가 않습니다. 백은 연결이 되면서 30초 석점을 하나. 잡으면서 둘, 제 엷은 돌은 셋. 없고요. 네. 넷, 다섯, 아마 여섯, 뭐 이제 끝난 다음에 일곱, 복귀를 통해서 여덟. 또 검토를 하겠지만 아마 백이 끄는 이 박영우 선수가 평소에 좀 보여주지 않은 이런 배짱에 약간 홍성재 선수가 어떻게 보면 상대팀 인정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사실 그 붙이고 끊는 행마가 모양 네. 자체가 좋은 모양은 네, 아니잖아요. 네. 저도 약간 놀라움을 표시를 했지만 이런 게 정말 1년에 한번 볼까 말까 일 정도로 박영우 선수 바둑에서 나오지 않거든요. 네. 유리한 홍성재 선수 입장에서는 좀 타협을 한다는 부분이 백에게 추격을 좀 허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30초 하나, 자, 한 수 한 수 둘, 두어질 때마다 셋, 국가대표 넷, 검토단도 다섯. 상당히 네. 바쁠 것 여섯. 같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뒤늦게 넣습니까? 흙도 그냥 이대로 네. 갈 수가 없다고 보는 거죠. 흙은 좀 괴로운 게 지금 이쪽으로 빠져 나가는 건 나가봤자 백 모양밖에 없기도 하고 네. 지금 결국 이제 여기까지 뒀으니까 여기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 이제 깰 수 있는 여지는 이 패밖에 없습니다. 이 패 형태인데 패는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패가 하나. 되는 순간 둘, 백은 너무 넷. 좋아요. 네. 다섯, 여기 패감 공장이 여섯, 남아 있어서 일곱, 흙이 못 견딥니다. 여덟, 아홉, 그러므로 지금 흙이 둘 수 있는 작전의 폭이 이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요석을 항상 끊어져 있는 돌이 요석인데 홍성리 선수 요석을 죽인 일부러 좀 잡힌 거는 좀 예상 외의 선택이긴 합니다. 이 손은 뭐 시간 연장책이기도 하지만 이 형태가 이제 공배가 모두 나중에 채워질 수가 있죠. 그럼 돌이 이제 채워졌을 때 수상전이 되니까 미리 하나 해 두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상당히 괴로워하면서 네. 박영훈 선수가 두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은 형세가 그래도, 많이 달라졌을 것 같거든요. 네, 이게 잡혔을 때 그 상황과는 그래도 백이 많이 풀렸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으로서는 역전까지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근데 뭐 지금도 지금은 흙도 뭐 여유 있게 둘 만한 바둑은 아닙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바둑은 결국 핵심은 여기거든요. 네. 박영훈 선수 거의 다 따라왔어요. 네. 49대 51. 어디서 좀 차이가 나는 건가요? 글쎄요. 네, 그 분명히 1%는 승부는 무슨 일일까요? 이제부터인데요. 네, 그- 국가대표를 이 안에 들어와서 물어보고 싶은 느낌입니다. 1%를 왜 홍성지 선수에게 주었을지.
지금 냉정하게 객관적인 네. 형세 판단은 이렇지만 또 선수들 대국 네. 심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본다면 따라 아무래도 잡힌 쪽에서 좀 부담이 더 지금 되겠죠. 네네. 하나, 그리고 이런 식의 흐름이 네. 됐을 때 항상 네. 박용 선수가 다섯, 이제 승리하는 여섯, 흐름이었으니까요. 일곱. 자, 홍성기 선수가 이 석점을 무조건 살려놓고 뭐가 되든 했어야 되는데 하여튼 뭐 그 부분은 백이 성공을 거둔 거는 뭐 맞는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뭐 지금부터죠. 네, 승부는 이제부터입니다. 네. 자, 결국 지금 백도 세게 두는 까닭이 이 공격을 통해서 이쪽을 굳히려고 하는 게 목적인데 네. 이 마지막 공격은 하나, 박영우 선수가 둘, 가장 좀 셋, 하기 싫어하는 왜 하기 다섯, 싫어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섯, 하기 일곱, 싫어하는 분야입니다. 여덟, 그래도 오늘의 박영훈 선수는 네. 좀 달라 보이거든요. 아, 네, 박영우 선수가 지금 고민하다가 여기 뒀는데 이수도 아마 좀 파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원래는 젖히려고 좀 둔 수예요. 여기 처음에 둘 때는 왜냐면은 이 여기 젖혀야지만 이었을 때 여기와 여기 맛보기로 갑니다.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된다면은 지금은 이건 요석이 도로 잡히죠. 뭐 해볼 데가 없군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뒀다는 얘기는 박영 선수가 좀 다 따라 붙었다고 좀 자신한 거예요. 셋, 넷, 그러니까 타협을 한 거죠, 일부러. 네, 조금 더 여섯. 늦췄군요. 네. 일곱, 근데 아까 여섯, 홍성재 선수 예에서도 보듯이 이렇게 늦출 때 또 뭔가 흐름이 바뀌어요. 자, 또 이게 앞으로 손의 방향은 네, 미묘한 파장을 좀 불러일으킬 겁니다. 중앙 쪽이죠. 네, 이 자리도 선수로 교환을 시킨다면 네. 좌상의 형태가 더 커지겠습니다. 자, 박영훈 선수와 홍성지 선수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접전입니다. 10라운드 2경기 SK 앵크링과 하성식 코리아의 대결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